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타임머신 타고 온 듣부잡 가부장으로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집 가장이고 너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군대 가면 네가 나한테 지적질을 해? 죽을래? 라는 식으로 말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한 건 30 직전. 그때 결혼에 대한 조급증이 있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이러다 하객 노릇만 하다 끝나면 어쩌나. 다급한 마음에 결혼소개소에 등록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다. 그때만 해도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느낌은 없었고 그저 자상한 사람이었다.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기 전까지 데이트도 여러 번 했었고 전혀 그런 근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혼여행 후 첫날 남편의 진짜 인성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일찍 일어난 나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식사 준비를 마치고 먼저 밥을 먹었다.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난 남편한테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싱크대에 내가 먹은 그릇이 있는 걸 보더니 너 나보다 먼저 먹었니? 라면서 극노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잘 안 나왔지만 내가 원래 아침형이라 먼저 먹었어. 자기는 자고 있길래 천천히 차려주자 하고 내가 해명을 하자 더 화를 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침 준비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고 문제는 왜 나보다 먼저 먹냐고. 당연히 내가 숟가락을 들고 나서 네가 먹어야지. 라는 황당 발언에 숨이 턱 막혔다. 집에서 우리 부모님은 그 비슷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엄마도 아침형이라 먼저 아침을 먹는 일도 허다했다. 따라서 내 상식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퉁퉁 부어 있었고 그 후로도 그 비슷한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당연히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계약사원이었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는 남편에 못 미쳤다. 그래도 풀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월급은 받고 있었지만 남편은 맞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수입이 많은 자기한테 모든 걸 맞추라고 강요했다. 어떤 날은 아침을 먹으면서 저녁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하길래 저녁에 일부러 고기를 사와서 만들어줬는데 나 지금 기분 고기 아니고 물고기야. 고기 치우고 당장 생선을 굽든가 끓이든가 해. 라고 요구. 자기가 아침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퇴근하면서 일부러 마트 들러서 사온 거야. 왜 아침 얘기를 해? 지금 저녁인데. 내가 지금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을 내와야지. 내가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툭하면 달라지는 기분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라고 따지자 열이 받아서 음식을 전부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또 남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번은 쉬는 날이라서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녁에 몇 시에 올 거냐고 하셨다. 갑자기 무슨 소린지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씀이냐고 하자 시댁에서 같이 저녁 먹기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못 들었니? 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와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말할 때 뭐 들었어? 남편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어디서 내 핑계를 대고 난리야? 이 여자 이제 보니 못 쓰겠네? 라며 정색을 했다. 나 정말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결국 그날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엉망이 됐고 이미 만들어 놓았던 음식들도 못 먹게 됐다. 하지만 남편은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 너 인간 속이 쓰레기였네. 이 쓸모없는 민폐 며느리. 라는 욕을 들었다. 그런 신혼생활의 연속은 나를 한계로 몰아갔다. 이런 속내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하자 친구가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줬다. 남편과 이렇게 지낸다면 폐인이 될 것 같았고 이혼을 한다고 쳐도 친정으로 가기도 껄끄럽고 혼자 살려면 경제력이 필요한데 현재 나는 솔직히 그럴 능력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격증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자격증 관련 책을 들고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대본에 그게 뭐냐고 물었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고 하자 대놓고 비웃었다. 너처럼 머리 둔한 여자가 무슨 자격증이야. 누가 널 합격시켜주냐? 네 주제 파악을 좀 해.
넌 그저 내 말 잘 듣고 내 시중이나 열심히 들어. 그것도 과분하니까. 라고 비웃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뭘로 보면 저럴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다. 남편의 비웃음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자립해내고 말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지만 남편이 잠든 후에는 거실에서 완전 열공,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남편은 내가 지친 모습으로 퇴근을 해도 내 월급에서 생활비를 보태도 집안일은 전적으로 여자들 일로 치부했다. 남편은 일단 집에 와서 앉으면 끝이었고 물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그저 시키기 바빴다. 나를 마치 조선시대 노비 부리듯이 하는 남편한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는 각오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 결과 한방의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걸 계기로 풀타임으로 일하던 계약직 일을 그만두고 자격증을 활용해서 새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바로 채용됐다. 당연히 수입도 껑충 올랐다. 남편한테 언제 이혼장을 날려야 제대로 놀랄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내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을 꺼냈다. 그날 남편은 뭐에 꼬였는지 상당히 기분이 저조했고 자기 목욕물을 안 받아놨다며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다. 내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씻을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체크하라고 했지.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나도 당신 들어오기 조금 전에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잘했던 거야? 내 퇴근 시간 맞춰서 목욕물 준비하라고. 알아들어? 어? 이런 기본 중에 기본도 못하는 여자랑은 이혼이야, 이혼! 라면서 콧김을 뿜어대는 남편한테 너 잘 걸렸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어쩜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해주고 말 나온 김에 여기에 사인까지 하자. 그럼 내가 당장 가서 접수할게. 그러자 남편은 뭐야 이거? 뭐긴 보면 몰라? 이혼 서류. 남편은 실물 이혼 서류를 보더니 동공지진을 일으켰지만 나는 드디어 이혼을 하는구나 하며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이혼하고 각자 도생하자. 이혼 얘기는 당신이 먼저 꺼냈으니까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잠깐!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할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말대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럼 용서해 줄게. 나 용서하지 마. 그냥 화내고 이혼해줘. 나도 매우 원하던 일이야. 이 여자가 미쳤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네가 무슨 수로 혼자 밥 먹고 살 건데? 남편이 내가 밥 못 먹고 살까봐 걱정하길래 걱정 말라고 자격증 합격증도 보여주고 직장도 구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물론 수입도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고 확인 사살을 해줬다. 남편은 이런 일을 1도 예상 못한 터라 점점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그저 내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짐을 챙겨서 나왔고 집을 나온 후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혼 얘기는 남편이 먼저 꺼냈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노라. 풀스토리를 핵심만 전했다. 새로 옮긴 회사는 대기업이라 그런지 가구까지 풀 옵션으로 딸린 사원주택이 있어서 곧바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새로 들어간 회사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 뿐이었고 일하면서 가치와 자긍심까지 느낄 수 있었다. 뜬금없이 남편에게서 지금 당장 들어오면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며 톡이 왔었는데 나는 남편 말고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두 분이 남편을 혼내러 가주셨다. 이혼을 먼저 입에 올린 사람도 남편이고 말도 안 되는 태도로 아내를 업신여기고 정신적 폭력을 휘둘러 왔다는 것까지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남편을 인정사정 없이 손을 봐줬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게 해서 무사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래도 시부모님 복은 있었던 것 같다. 그 뒤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 들었는데 이혼 후로 전 남편은 자기 부모님들한테도 외면당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거의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살았고 결혼 후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봤으니 할 줄도 모르고 이혼하고 혼자면서도 남자가 웬 살림이냐면서 치우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주민들이 항의해서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빨래도 자기 손으로 절대 안 하면서 세탁소에 맡기지도 않아서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스멜 때문에 회사에서도 기피 대상으로 찍히고 고객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니 리스트라 명단에 올라갔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새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남편이 우연히 전 남편과 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꽤 신뢰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망가질 줄이야. 그런 인간하고 헤어진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